안녕하세요, 방일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한 6강을 연속으로 할 건데, 짤막짤막하게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어떤 걸 할 거냐면, 요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최종에 이제, 앞으로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얘기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요것을, 100% 된다. 요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명의 100% 된다. 그 다음 시간에는 경매와 사용 승인. 모르면 질질 끌려다녀요. 모르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산지법 위반과 건축허가 취소 또는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오늘 좀 제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낮에 하다 보니까 이 역광이 비차가 잘 안 좋네요. 어쨌든 뭐 제 얼굴 보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법정기상권 유치권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변호사들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또다시 재판해야 되고 또다시 소송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실전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재판은 소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것이 딱 걸리면 여러분들 3년 2년 동안 소송했던 그 도랍이 탑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은 제가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소송을 지금 끝낸 상태고, 그래서 어느 변호사분께서 하고 있었는데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한테 의뢰를 했으면 제가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린벨트 투자, 요것도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헷갈렸던 거, 그린벨트 이게 뭐야 막 헷갈렸던 거 제가 단 5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5분 안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린벨트 이마에서도 여러분 60평짜리 집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정말 극비 노하우이기 때문에 안 알려드려요. 잘 정말 우리 188만원짜리 교재 구매하신 분한테 전화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웬만하면 저도 잘 안 알려드리죠. 그건요 거의 안 알려드립니다. 근데 60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집 지을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은 대한민국 극소수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증 반려, 그죠? 농지증 반려에 대박이 있어요. 여러분 농지증 안 해준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아이고 하지 마세요. 더 좋아요. 농지증 발급 안 된다고 해주세요. 계속, 그죠? 그리고 농지증 반려가 되면 소송을 하잖아요. 그죠? 소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개월. 근데 오늘은 제가 소송을 3개월 만에 끝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죠? 소송을 3개월 만에 끝내는 방법. 자, 농지증 반려되면 좋아요. 아이고, 이런 것들 유찰박 쭉 되니까 얼마 좋습니까? 우리는, 아이고, 농지증 담당자가 농지증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쭉 빠지게. 얼마나 좋아, 이거. 그죠?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너무 길어버리면 안 좋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농지증 반려 관련해서 소송 3개월이나 4개월이 끝냅니다. 근데 이제 정답은 안 알려줄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어떤 사람은 1년 넘게 걸려요. 농지증 반려 소송 하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한테 또 이제 교재, 블루오션 교재 188만원짜리 구매하셔가지고, 만약에 소송으로 갔다. 그럼 어떻게 하십시오. 딱 3개월 만에 끝납니다. 자, 이런 어떤 생생하게 살아있는 어떤 그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뭐였죠? 요걸 일단 다 지울게요. 첫 번째 시간은 이거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100% 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경매로 어떤 건물을 낙찰 받았어. 자, 건물이 있고 또는 토지가 있어. 또는 이렇게 부합물, 뭐 이렇게 지하 터파기만 하다가, 아니면 또 기소 작업, 콘크리트만 깔아놓고, 아니면 지하만 만들어 놓고 경매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이게 건물과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일괄로 촉탁 등기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건축허가를 받으면 착공 전, 착공 후로 나누죠.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그죠? 정상적인 건물이라면, 요렇게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요 중간에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매가 나오는 것들 대부분 착공 전에 나오는 것들, 건축허가만 받아놓고, 그죠?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그 다음에 개발행허가를 받아놓고 착공 전에 경매가 나오는 경우, 또는 착공 후에, 착공계가 제출됐다 후에 경매가 나오는 경우, 또는 지하 터파기, 콘크리트 기소작업, 아니면 뭐 이제 1층만 지하 안 파고 1층만 올라갔다가 말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민법상 기지벽이 이루어져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건물이 거의 민법상 건물이 완료돼가지고 촉탁 등기 또는 대위 등기를 통해서 이 상태에서 건물과 토지가 일괄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경우든 요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들. 요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 어떤 경우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또는 건축 허가자 명의 변경, 건축주 명의 변경 다 된다. 다 해줄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나는 또 건축업자인데 안 되던데요. 그런 쓰잘데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건축업자분이 실력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실력이 없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허가 취소, 건물 철거, 그 다음에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각 강마다 3번 내지 또는 4번씩 강의를 했을 거예요. 또 제가 이런 것들이 대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다 합치면 한 20강 정도 차지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도 돈 벌어야지 어디서 돈 벌어요. 그죠? 제 불로소송 교재 다 실려 있는 건데 모든 걸 다 공개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로소송 교재는 다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착공을 했든 착공을 하지 않았든 부합물 정착물이 있든 없든 그죠? 건물이 있든 없든 그죠? 촉탁승도 돼 있든 어쨌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100% 해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실수하는 게 지식도 없어. 속된 말 좀 쓸게요. 지식도 겁나게 없으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 그리고 이제 공무원님한테 뭐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뭐 된다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판례 하나 있죠. 대법원 판례 쓱 갖다 줘요. 그럼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것은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로 경매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 착공 전, 착공 후 부합물 정착물이 있는 상태 또는 이런 민법상 지분 이게 타인의 소유겠죠? 타인의 소유는 안 됩니다. 왜?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정착물은. 그죠? 착공계가 대출되면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제 강의를 지금까지 안 들으셨던 분들은 저놈 새끼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쓰레기만 하고 있네.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실 분들, 그런 얘기 하실 거면 나가세요. 지금이라도. 왜? 제 강의를 지금까지 안 들었다든가 아니면 제 불로소송 교재 가지고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고. 착공 후에는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 돼요. 다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것들, 이 상태에서 착공 전 또는 착공 후 아니면 이런 부합물 정착물 뭐 지하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또는 이 건물과 토지를 일괄로 경받아서 이때는 문제가 안 돼. 공무원도 다 알고 있어. 문제는 여기 2단계. 여기 문제는 여러분 2단계에서 여기 말고요. 보존등기 돼 있는 거 말고 2단계에서 낙찰을 받을 수가 이런 경우가 거의 80%라니까 여러분. 낙찰을 받고 공무원님한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주세요.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라고 한다고. 그리고 공무원이 하시는 말씀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하려면 그죠? 개발행위가 신고, 산림 변경 신고, 뭐 공장 변경 신고에 관한 서류 도면을 갖고 오라고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공무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행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원님이 담당자가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가 이걸 왜 준비해야 됩니까? 삿대질하고 대들 수 있어요? 내가 낙찰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배짱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경매사령관 다 된다고 했죠. 다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밑에 물론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다 말씀 안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불로소송 교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만. 자, 우리가 뭐 이런 거 건축허가 뭐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이런 건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이딴 건. 그죠? 그 다음에 판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그 적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안 해주면 내가 정당하게 소송으로서 그걸 구할 이익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짓고 있었어 이렇게.
그죠?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기소 작업이 돼 있든, 부합물 정착물이 있든, 그죠? 착공을 했든, 어쨌든, 나는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건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필수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소송으로 갈 이익이 있냐?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소송 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불리한 판례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저는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된다. 여러분들이 일을 쉽게 풀어가려면 각종 이런 자료들을 공무원님한테 논리적으로 딱 얘기를 하면 공무원님도 수긍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조금씩 수들어드는 거 있어. 자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님들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절대 설득 못 시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토지에 플러스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 허가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수반하여 함께 이전해야 된다. 판례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사례는 뭡니까? 공무원이 개발행 허가 변경신고, 산림 변경신고, 이것은요 당연히 거기에 수반돼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자체가 그 공무원님께서, 이 담당 공무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공부가 안 된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민원인이 왜 그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제 강의를 통해서 또는 불로청 교재를 통해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해드리면 편해요. 일이 편하게 되는데 뭐 사태질 안 했었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깝죽깝죽 하면 좋아하겠죠, 공무원님이. 어쨌든 자, 그리고 좀 확대해봐야 되겠다. 글씨가 저도 잘 안 보이네. 이제 너무 쬐깐하게 써서 이제 작은 지면에 많은 걸 용량을 갖다 넣으려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지상물이에요. 일괄 경매시. 그죠? 건축 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 행사를 위해 건축주 명의 변경할 필요가 있고,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고, 타인 토지에 옹벽을 쌓고 건축물이 불법 시공됐어요. 이게 제 토지야. 그런데 여기 이제 타인 토지를 침범했어, 이만큼이. 그죠? 근데 여기다 옹벽을 쌓고 어떤 불법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돼도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말 그대로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내 앞으로 변경하는 행위라고요. 이 토지 침범하는 행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공무원님들은 토지 침범했어요? 아니면 그 건축선을 위반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데, 아니면 또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아, 큰 이상한 얘기를 자꾸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축을 했든, 높이 위반을 했든, 그런 것들은 사용 승인시 문제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아니라고요.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 무조건 해주게 돼 있어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무원들의 준 의무예요, 의무. 그 준 의무를, 그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죠? 이해 가셨죠? 제 블로그 교재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공부해 주십시오.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 차분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러니까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은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를 변경하는 행위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서류를 A에서 B로 바꾸겠다. 그냥 행정처에다 통보하는 거라고, 통보. 그냥 우리가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갑과 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죠.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에 있어서는 갑은 여러분들이고 을은 공무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지 아시죠? 야, 나의 건물 낙찰 받았어. 아니면 나의 부합물 낙찰 받았어. 아니면 나 지하까지 다 이게 부합물이나 종물은 토지에 기록된 거니까 내 소유야.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줘. 라고 신청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다는 공무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전한테. 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저 사실 블로션 교재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상담 안 해드립니다. 아시죠? 자, 어떤 또 사례가 있냐면, 구조물, 정착물, 토지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구조물과 정착물, 그 다음에 토지까지 낙찰을 받았어요. 구조물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죠. 그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의 경우 뭐 이게 공매 전에 건축허가 나왔던 허가를 공매 낙찰자가 취소를 요청하므로 양양군수는 취소해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허가는 취소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개발행위 허가 그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산지조정 허가, 농지조정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건축 허가, 공장 설립 승인 허가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예요. 그런데 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다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죠. 나머지 산지조정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 농지조정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도 할 수 있다. 공장 설립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조건에 맞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는 것은 건축허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지법 중에 복구명령 또는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산지조정 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이 몇 가지예요? 3개밖에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그죠? 우리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전시간 그러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게 뭔 소리라고 하지 말고 제 블루오션 교재 가시고 계신 분들 다 이해 가시죠? 그죠? 이해 가실 거예요. 뭐 더 이상 구차하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하도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자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건축 허가에 따른 건축 행위를 반대하는 경우 그죠? 그 공사는 완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건축 허가에 따른 건축 행위를 반대하는 경우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허가 취소는 돼야죠. 제가 엊그제 쓰잘데기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 취소, 건축물 철거 쓰잘데기없는 얘기했어요 그거? 여러분들은 아마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건축허가 뭐 사용 승인, 건물 철거, 건축허가 취소, 공장 설립 승인 취소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유튜브에서 얘기합니다. 네이버에 보면 여러분들 쓸데없는 지식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거 다 믿지 마세요. 다 그게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합물, 미완성 건축물이죠. 건축주 명의 변경 잘 이행하라. 이런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그죠? 부합물은 당연히 소유자의 것이잖아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가 돼 있고 1층 미완성 건물이 있어요. 그래도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해라 이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20분씩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또 이거 6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물론 밑에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건축주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은. 건축주가 A라는 놈인지 B라는 놈인지 뭐 노무현인지 박영춘인지 김대중인지 뭐 김종필인지 중요하지가 않다고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면 당연히 이전되어야지 관할청이 심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건축물이든 부합물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착공이 됐든 안 됐든.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지금도 99.9%의 공무원님들도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한 여러분들 낙찰 받고도 맨날 고생하는 거야. 저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제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 문제 가지고 사실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들 해결 못하는 것들 저는 해결합니다. 그리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권리관계가 변경됐다고 보는 거예요. 대부분 판사님들이라든가 유권 해석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막상 현실을 든 여러분들은 낙찰 딱 받고 이게 착공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부합물이 있든 없든 건물이 있든 없든 딱 건축관계자 명의명 해달라고 딱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전 소유자 동의 받아오세요. 합의 받아오세요. 아니면 뭐 개발행위가 뭐 승인 받아오세요. 뭐 어떤 농지정허가 승계 받아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무원님들하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공무원님도 아니거든. 만약에 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건축물 나중에 사용 승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수라는 얘기야, 아직까지. 그죠?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더 보여드릴까? 더 이상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우리 블루오션 계제 나와 있던 거라. 요거 하나만 보여드려야겠다. 자.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완료라는 거 뭐예요? 준공검사 받았다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맞춰진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 이행을 구하는 법률상 이행 있는지 소국. 이건 또 배치된 거죠. 이건 뭐냐면,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그죠? 준공검사가 난 상태에서 다시 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완료됐다는 것은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는 얘기야. 근데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촉탁등기로, 만약 촉탁등기 토지와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뭡니까 이것은? 당연히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다시 받아서 내가 사용승인을 또 받고 정당하게 건축물 대장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 되는 거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오늘 20분에 다음 강의도 20분에 끝날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그죠? 어떤 상황이든 경매사령관 다 된다.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착공 전이든 착공 후든, 그죠? 부합물이 있든 정착물이 있든 뭐 지하 터파이가 돼 있든 뭐 1층에 올라가 있든 막대기가 서 있든 뭐 HBM 꽂아 있든, 그죠?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돼 있든 촉탁 등기로 돼 등기가 돼 있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은 다 돼야 된다. 그리고 내 토지가 일부가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도 되고, 나머지 모르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남들이 모르는 블루오션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블루오션 계좌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 해드릴 게 뭐냐면, 제가 9월이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월이나 10월경에 멤버십 형태로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할 거예요. 블루오션 계좌를 구매하신 분에 한해서 제 채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고, 나머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그냥 무슨 쇼트 영상이죠. 그냥 잠깐 1분, 2분 볼 수 있는 그런 쇼트 영상으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교재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아마 구매하셔야 될걸요. 아마 여러분들 평생 가도 어디서 이런 강의 못 듣습니다. 이상한 정보들만 얻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 할 거죠. 다음 시간에는 뭐냐? 아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용승인, 준공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볼게요. 이어서 할게요.